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7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약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 하락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 후반, 장 이제 마지막쯤에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면서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고,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뭔가 어떤 한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짙은 것 같고요. 외국인은 461억 코스피 매수했고요. 기관은 2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전체적인 수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세력이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다 털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진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그런 추세가 코스피 차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여기서 61선을 깨버리는 강한 음봉이 나온다면 21선이 강하게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역배열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증시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21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다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열심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는 이런 수급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21선과 61선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제 악재가 좀 나오게 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점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1154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21선 따라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확실히 상향 추세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곧 48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1200원대로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하반기 말 정도에는 118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환율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좀 올라가지만, 디커플링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나스닥, 다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약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분명히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선물 지금 뭐 다우존스, 나스닥 보합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조금 하락하고 있고 유로톡스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25%로 계속해서 이제 1.3% 아래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기 회복이 점쳐지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가던 그 흐름과는 좀 반대로 떨어지는 추세에 계속 갇혀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부터 보기 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실시간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전 월요일 대비해서 또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도 지금 많이 확진이 되었던 상태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4단계를 발령한 지
거의 2주가 넘었죠. 근데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전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 추세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코로나가 이 진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국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주말 효과로 인해서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또 내일 정도에 많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도 좀 줄긴 했습니다만 타국가가 또 많이 늘어나면서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치명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치명률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너무나도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됨으로써 치명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인 오류라고 하죠. 그래서 치명률은 실제로는 뭐 좀 감소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 실제로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늘어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의료 쪽에서도 네,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만큼의 환자 수가 나왔을 때는 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조금 약세를 띄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증시는 이제 장 막판에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 진단키트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위기감이 또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분명히 네, 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때 전고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50원 상승해서 28,100원 마무리를 했고요. 3.5% 상승했습니다. 자, 약세를 띄다가 네, 갑자기 이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진단키트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60일 근처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 라인에서 받치면서 네, 반등을 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항원 키트를 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할 때는 PCR 키트도 좋지만 항원 항체 키트가 또 유효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가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수요가 좀 많이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보았듯이 미국의 환자 수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가 뭐 2분기 실적은 조금 뭐 1분기보다 감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감소를 하더라도 3분기, 4분기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는 또 긍정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일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분명히 지금 1분기 실적만으로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네, 만족을 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1분기에 1년에 1,800억 정도 영업이익 찍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성장성을 어느 정도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들락날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하면서 분명히 또 성장성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도 좀 한없이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도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점으로부터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분명히 위로 또 정고점을 향해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했고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CJ는 900원 상승해서 74,700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 CJ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반등을 했고요. 하락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뭐 다른 종목, 네. 엑세스바이오처럼 오후에는 막 급등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내릴만큼 내린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61선 아래에서 좀 이제 좀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빨리 한번 이제 또 다른 키트주들 반등할 때 같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20주선을 좀 받치면 좋겠지만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자, 요쯤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일 연속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수한 세력은 이제 금융 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시즌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가 오늘 많이 올랐죠. 2,100원 오르면서 7.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만 원대를 바로 뚫어버리면서 3만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21선 라인 지키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자, 저번에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패턴 랩지노믹스 익숙합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그대로 내렸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올리면서 다음 파동, 큰 파동이 올 때까지 그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른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랩지노믹스가 세력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진행을 하면서 또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21선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타고 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올라가든 급하게 올라가든 결국에는 이 전고점 라인을 뚫게 되고요. 한번 크게 탄력을 받았을 때는 근 일주일 만에 3만 원대에서 5만 원, 5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못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적어도 지금 3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현재 분위기 자체가 키트주로 다시 한번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자체가 막 많이 엄청나게 몰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기에는 아직도 이르고요. 올해까지는 적어도 계속해서 환자 수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충분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발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2분기 키트 1380만 개인가요? 그걸 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 또 이렇게 기관이 크게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투신 6만 6천 주 매수했고요. 사모펀드도 같이 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연기금과 그다음에 투신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투신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다음 날에 좀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투신이 연속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외 가격은 좀 내렸긴 했지만 이제는 대외적인 상황이라든지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좋은 실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젠텍 300원 상승을 했고요. 수젠텍도 오늘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121선에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자, 이제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은 오히려 이제 시젠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21선 뚫고 좀 나가준다면 좋은 움직임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뭐 크게 볼 거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조금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3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는지 한번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 수렴 패턴 특히 이제 이 121선 다지면서 우문선을 빨리 돌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디텍 매두고요. 바디텍 매두 650원 상승해서 22,8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젠텍과 시젠과 비슷하게 이 하락선을 이제 끝내고 하락을 끝내고 계속 수렴 패턴을 이어가는 우리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 큰 수렴 패턴을 뚫었을 때는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241선 전후로 해서 좀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자, 주봉 적절하게 20주선 반등하면서 지지하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자, 바디텍 매도도 분명히 한번 시세가 나올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번 움직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오늘 900원 하락했습니다. 다른 키트주들과는 다르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5일선 이제 태웠습니다. 확실히 태웠고 5일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 천천히 태우면서 서서히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가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만, 자, ST 바이오센서도 분명히 지금 이 코로나 대유행, 4차 대유행이 이 초입기죠. 지금 초입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도 그만큼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비해서 2분기 실적은 좀 감소를 할 수도 있지만 3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SD바이오센서도 좀 기다려 보시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진단키트 종목 전체다가 조금 상승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기관 쪽에서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은 좀 주가가 눌러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는 세력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이오니아고요. 2,350원. 오늘 6% 하락했습니다. 다른 키트주들과는 다르게 바이오니아는 좀 하락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 상승세가 진단키트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고 신약 쪽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오니아는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350원으로 시간에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뭐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진 않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항이 확실히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21선 근처에서 또 반등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자로 반등을 했을 때 이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 라인에서 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한 39,000원 정도죠. 4만원 전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좀 주요 저항선으로 잡고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1선 딛고 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이 구간을 뚫어줄지 말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요. 뭐 크게 많은 양은 매도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거래량을 죽인 채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휴마시스고요. 휴마시스도 아무래도 같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같이 올랐고요. 1,050원 오르면서 19,4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액세스바이오와 좀 비슷하게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파동을 그리고 요 절반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분명히 저는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체 키트 관련해서 항원 키트도 판매를 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액세스바이오라든지 휴마시스도 충분히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셨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휴마시스도 한번 액세스바이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정도에서 이 고점 25,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조금 이 진단키트가 약세를 좀 끝내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계속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 분명히 작년 여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진단키트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